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돈입니다. 저는 오늘 신형 아반떼 시승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차 발표회 겸 시승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막 발표가 됐고 지금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 모처럼 오늘은 뒷좌석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신형 아반떼는 아반떼 AD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사실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실 이 정도 디자인의 변화라면 이건 거의 풀체인지급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인데, 내부에서 그 기존 아반떼 AD가 사실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바꾸려고 한 의도가 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판매가 뭐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왜 이렇게 많이 바꿨을까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근데 일단 디자인이 먼저 신차 출시되기 전에 디자인이 먼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막 호불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아마 디자인이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지난번에 K3가 발표되면서 선을 보였던 1.6 스마트 스트림 그 파워트레인 가솔린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분사가 아닌 간접 분사 방식의 1.6 가솔린 엔진하고 CVT라고 부르는, 현대에서 이제 IVT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CVT 변속기가 적용이 된 점. 지난번 K3 때 사실 이 파워트레인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출력도 낮아지고 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힘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또 연비가 정말 환상적인 연비가 나오면서 그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사실 좀 받았죠. 오늘도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직접 운전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우선 뒷좌석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발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88,000을 넘어서 지금 9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구독자 10만이 되면 좀 대형 이벤트를 한번 하고 뭐 상품도 좀 나눠드리고 할 계획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10만이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부터 해서 10만이 딱 됐을 때 그냥 바로 선물을 드리고 하면 낫지 않을까, 약간의 이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모터리언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그리고 시승기 영상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활동하신 댓글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독자가 10만이 되는 날 구독자 10만에 도달하는 날 저희가 그때까지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물은 지난번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도 한번 드렸었고 또 드론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약 30만 원대의 블루투스 헤드폰, 예를 들어서 뭐 보스 QC35 같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랑 또 역시 30만 원대의 그 블루투스 스피커, 그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모터리언을 처음부터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그 브랜드에서 나온 제커라는 엔진 오일이 지금 새롭게 출시가 됐거든요. 사실 그 전에 몬스터 블러드라고 나갔었는데, 그게 지금 제커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출시된 합성 엔진 오일이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분을 선정해서 합성 엔진 오일 6리터씩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커라는 브랜드에서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의 핸드폰 거치대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딱 잠궈주는, 그거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제커라는 브랜드에서도 그 핸드폰 거치대가 출시가 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딱 잠기는 거 있죠. 네, 그것도 5분에게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한 10분 정도 뽑아서 2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도 역시 이번에 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뭐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또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번에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벤트가 이게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잔머리를 조금 더 굴려가지고 공약을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정상적인 추세대로라면 한 11월경에 이제 구독자가 10만을 넘어가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거를 아무래도 이벤트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0월 20일까지 10월 21일 전에 만약에 10만 명을 돌파를 하면 저희가 추가로 상품을 하나를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더 마련하는 상품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요 소니 액션캠, 요게 FDR X3000이거든요. 지금 4K의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정말 잘 돼 있는 요 액션캠을 하나로 추가로 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구독을 할까 말까 미루셨던 분들, 이 채널은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조금 꺼려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좌석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이번에 사이즈가 차체 길이만 살짝 커지고 휠베이스가 그대로거든요. 이거 이렇게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그래서 2700mm 그대로여서 공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앞에 잠깐 앉아가지고 제가 앉아서 적당한 위치로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췄는데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공간이라는 게 상대적이어서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은 차들 타시는 분들한테는 여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이 정도면 무릎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머리 위 공간도 이렇게 허리를 바짝 세우면 살짝 닿긴 하는데 뭐 기존 공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조금 처음에 타면서도 느낌이 살짝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승차감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토션빔이잖아요. 토션빔이어서 지난번 아반떼도 사실 토션빔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에서 뭐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이 뒷좌석 승차감도 이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매끄러워진 듯한 그런 약간 느낌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설명을 들어봤을 때 그 부식류들을 좀 새로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뭐 이 정도 차이가 날까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정도니까 사실 약간 느낌적인 느낌, 이게 두 차를 직접 번갈아서 바로 타보지 않으면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뒷좌석 승차감 자체는 토션빔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되는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팔걸이 속에 컵홀더가 있고 스키스루는 없고, 네, 그런 정도 아이소픽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노면 소음도 그렇게 거칠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가 아반떼를 사실 워낙 잘 만들었다 보니까 기존에도, 그래서 뭐 바람 소리나 노면 소음 이런 부분도 뒷좌석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앞좌석보다 뒷좌석의 승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저 뒷좌석 먼저 탄 상태에서는 승차감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안정적이고 많이 거칠지 않고 상당히 깔끔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뒷좌석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제 도착해서 외관 디자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디자인이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페이스리프트인데도 거의 풀체인지에 가깝게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MD에서 AD로 바뀔 때도 사실 보면 전체적인 그 실루엣을 좀 유지하면서 약간 직선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변신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완전히 새롭게 바뀐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변신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일 경우에는 보통 그 팬더랑 본네트까지 살려두고 범퍼를 교체하면서 헤드라이트 내부를 주로 보통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의 경향인데, 이번에는 이 본네트까지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본네트 위에 지금 여기 두 줄이 굉장히 선명하게 살아있고, 여기에도 홈을 하나 파놔 가지고 좀 강인한 느낌을 주고요.
앞쪽에 일단 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강렬하죠. 지금 보시면 이게 앞부분이 좀 부드럽게, 선이 굉장히 사실은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옆에서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앞부분이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뭐 수치가 크게 바뀌진 않죠. 휠 베이스도 똑같고 폭이랑 키까지 똑같은데 전장만 기존보다 50mm, 그러니까 5cm가 더 길어진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 범퍼랑 라지에이터 그릴이랑 헤드램프죠. 이 캐스케이딩 그릴은 사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일단 선이 확실히 더 많이 예리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디자인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그릴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릴인데 헤드램프가 그릴 안쪽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사실 이런 디자인은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디자이너도 획기적으로 시도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가 이게 DRL이 요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가 들어오면 이게 좀 화살촉처럼 보이는데, 화살촉 요 부분이 이 그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온, 보면 이제 그릴에 화살이 날아와서 박혀 있는 그런 형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번 디자인의 제일 큰 변화의 핵심이다. 사실 그냥 보면 직선이 좀 많이 강조됐네, 많이 뾰족해졌네, 이런 느낌인데, 디자인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릴 안쪽에 헤드램프가 박혀 있는 그런 형상이다라는 게 이번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전투기의 어떤 형상에서 좀 모티브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헤드램프도 완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안쪽에 LED를 4구를 박아 놨어요. 그동안 3구까지는 봤었는데 현대에서 4구가 박혀 있는 건 이번에 사실 처음이죠. 그리고 이쪽 범퍼 형상도 그 종이 접기를 해 놓은 것처럼 이 각을 따라서, 그죠? 막 삼각형, 사각형으로 종이 접기를 해 놓은 것처럼 입체감을 만들어 놨고, 이번에 방향 지시등도 삼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약간 화살촉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 형상으로 디자인이 바뀐 점이 많이 돋보입니다. 앞모습이 이렇게 많이 확실히 바뀐 거에 비하면 사실 옆모습으로 돌아오면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 이쪽은 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꿔버리면 그건 진짜 대공사가 되는 거죠. 페이스리프트라는 거는 기존의 이 금형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앞은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요 곡선이 앞모습이랑 약간 미스매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정도. 그 외에는 뭐 기존에서 보던 디자인 그대로고요. 휠도 이번에 디자인이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뾰족뾰족한 화살 같은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화살이 그릴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뾰족뾰족한 느낌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 이게 형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보면. 근데 투톤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뒤쪽은 실루엣으로 떨어져 버리고 밝은 부분만 그 부각이 되면, 그러면 좀 심플해 보이는데, 사실 안에 있는 라인까지 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지금 휠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휠 디자인은 전체적인 그 공격적인 디자인과 어우러져 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뒷모습에서도 앞모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일 경우에는 보통 범퍼만 바꾸거든요. 범퍼를 바꾸고 범퍼에 붙어 있는 여기 리어 램프 쪽을 바꾸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이 후드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완전히 지금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심플한 라인에 안에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좀 더 각을 많이 주고, 여기도 보면 램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약간 번개 같은 느낌을 살려가지고 좀 날카로운 점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후드에도 보면 여기도 특이한 게 여기에 엣지가 있어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보통 각을 꺾으면 이렇게 일자로 쭉 꺾거든요. 그게 이제 BMW가 많이 썼던 라인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는 엣지가 없고 여기만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디자인 해놓은 게 눈에 띄고요. 범퍼 하단에도 보면 여기를 까맣게 처리해가지고 좀 약간 강인한 느낌을 주면서 여기에 있던 넘버 플레이트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디퓨저가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소심하게 붙어 있는데 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확실히 좀 많이 살고 있고요. 요거는 아마 스포츠 모델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디퓨저 형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소개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논란이 됐죠. 특히나 이제 뭐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견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의도가 좀 확실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바꿨을까? 근데 그냥 디자이너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과감한 시도를 했다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존의 MD에서 AD로 넘어온 그 디자인도 이 그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때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논란도 아마 어느 정도 초기에 잠재워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뭐 그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상품성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그러면 뭐 쉽게 억셉트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면서 계속 막 디자인을 열심히 살펴봤는데 그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방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엔진은 지난번 K3에서 첫 선을 보였던 1.6 스마트 스트림 간접 분사 방식의 1.6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이 132마력에서 123마력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토크도 조금 더 낮아졌고, 근데 IVT라고 부르는 CVT 변속기랑 장착이 되면서 의외로 파워풀한 느낌도 상당히 괜찮았고 또 연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처음에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논란은 조기에 잠재워지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좋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파워트레인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연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뭐 상당히 반가운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그 에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그 모델들 쪽에서 봤던 그 스타일로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직경도 조금 더 작아진 느낌도 들고 이거 사실 편의성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사용성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계기판 윗부분에 여기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 카본 느낌으로 플라스틱인데 여기도 카본 느낌이 나게끔 해놨고, 계기판 안쪽도 이게 원래 스포츠 계기판이었나? 좀 그 체크 무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톱니 느낌도 나고 해서 스포티한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조장치 에어컨 바람 나오는 부분이 좀 디자인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약간 외관 디자인의 각진 느낌들을 여기도 조금 적용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이쪽도 위에 카본처럼 해가지고 바꿔놨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페시아 이 부분도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이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지난번 프라이드 때 이게 이제 처음 도입이 되면서 약간 게임기에 이렇게 버튼 누르는 느낌으로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 밑에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누르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위에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 디자인만 그런 스타일로 지금 디자인을 해놔 가지고 현대기아차 최근에 이런 스타일로 좀 디자인을 통일해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자,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 지금 오디오는 옵션으로 지금 JBL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 그리고 미러링크랑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그 다음에 카카오 아이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OK 구글 이런 거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OK 구글을 쓰고 있지 않아서 시연을 해볼 수는 없고, 자, 일단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로에 나왔을 때 사실 처음 다가오는 부분은 의외로 승차감입니다.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기존이랑 완전히 다른 파워트레인이 적용돼서 사실 좀 그 엑셀의 응답성이나 뭐 아니면 좀 파워 면에서 느낌이 좀 다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지금 뭐 강하게 달리는 상황이 아니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좀 매끈해진 부분이 좀 많이 다가오네요. 이번에 사실 뭐 서스펜션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 그 플랫폼이 바뀐 것도 아니고 휠베이스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부식률을 강화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강화 부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특별히 더 단단해졌다거나 아니면 더 부드러워졌다거나 뭐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기존의 아반떼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느낌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약간 그 승차감에서 약간 중후한 느낌, 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사실 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사실 진짜 애매하거든요. 결국 타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딱히 없고요. 약간 그 묵직한 느낌, 그리고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주행 감각,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약간 쉐보레 쪽이 좀 그런 느낌이고, 현대차는 그게 약간 좀 경쾌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싼 느낌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아반떼가.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좀 약간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주행 감각이 지금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이게 부싱 바꾸는 건 사실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타봤을 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온다는 점이 우선 좀 많이 다가오고요. 파워트레인은 지난번 K3 때도 이미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뭐 크게 부족하거나 뭐 아쉽거나 이질감이 있거나 사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속기가 그 D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CVT는 급가속을 하게 되면 회전수만 먼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천천히 계속 따라오면서 고회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차에는 D스텝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게 CVT인데도 급가속을 하면 회전수가 레드존에 갔다가 변속을 하고 떨어지고, 또 레드존에 갔다가 변속을 하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도 이질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뭐 좀 더 과격해지니까 기본적으로 고회전을 조금 더 높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는 아니고 기본 아반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트로크가 조금 긴 편이긴 한데, 근데 하체는 뭐 비교적 상당히 잘 다듬어 놨네요. 지금 엔진 회전음은 조금 거칠어요. 이게 좀 더 매끄럽고 좀 경쾌한 느낌이 나면 좋은데, 그냥 소리만 좀 커지는 스타일이어서 엔진 회전음은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현대차도 엔진 회전음을 잘 만드는 편이어 가지고, 사실 한번 이번에 최근에 현대차가 사실 많은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서스펜션 세팅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스티어링 세팅도 많이 좋아지면서 중고속에서의 뭐 급차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안정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근데 지금 이제 6기통 쪽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는데 4기통 엔진에서 엔진 회전음이 아직까지는 조금 거칠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스텝에서 현대차가 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엔진 회전음을 좀 더 경쾌하게 스포티하게 다듬는 부분을 좀 손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급가속을 한번 잠깐 해보죠. 자,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고요. 지금 이게 뭐 CVT여서 완전히 자동 변속기는 아니지만 D스텝으로 이제 기어 변환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 놨는데, 지금 이제 굳이 이제 기어비, 예전 기어비 방식으로 변속되는 타이밍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촘촘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예전 6단 변속기 같았으면 이게 40, 80, 120 이런 식으로 변속 타이밍이 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좁게 빨리빨리 변속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거 뭐 기어비는 아니긴 하죠. 입구 영업소. 이 정도면 뭐 롤도 비교적, 이게 기본형 아반떼인 걸 감안하면 롤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속기가 수동으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변속기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려면 이걸 레버를 밀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서 수동으로 조작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스포츠 모드가 여기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변속기가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그냥 바로 스포츠, 이게 변속기에 스포츠 모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굳이 수동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좀 더 고회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는 운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저도 아마 언젠가 한번 리뷰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레버가 왼쪽으로 밀면 자동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를 움직여서 이제 수동처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자동 변속기가 아닌 CVT이긴 하지만 자동 변속기처럼 수동 모드가 적용이 된다는 점. 이 CVT 덕분에 지난번 K3 때도 의외로 스포티한 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느낌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진 출력과 토크에서의 약간 손해본 부분을 기어비 이쪽, 계속 기어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어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변속 타이밍 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가속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팅해 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타면서도 사실 요거까지 체크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가속력이 괜찮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어 B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약간 좀 더 가속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가속에서는 분명히 이제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가속을 커버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주행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연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정형 기어가 있는 자동 변속기가 아니고 CVT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100km로 주행을 하더라도 부하가 적게 걸리는 내리막에서는 회전수가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 변속기들은 오르막이랑 내리막이랑 상관없이 뭐 6단에 100km 그러면 딱 회전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차는 CVT다 보니까 지금 100km로 주행하는데 약간 내리막이다 보니까 2000rpm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km로 주행을 해주고, 여기 약간 부하가 더 필요한 상황이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이론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군요. 네. 중고속 영역까지도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뭐 꾸준하게 가속은 좀 해줍니다. 아마 기존 파워트레인과 굳이 비교를 해보면 아마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힘이 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속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뭐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가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뭐 나쁘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스티어링 기어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결감 있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도록 응답성이 좋도록 그렇게 기어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렇긴 한데 고속에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번에도 이게 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급차선 변경을 시도해보면 ESP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지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나름 해법을 ESP 쪽에서 지금 해법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빠른 속도도 아닌데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제어를 걸어주는 거죠. 하체에다까지 제어를 걸어주면서 ESP에 불이 들어오고 하체에서 뭔가 좀 이질감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글쎄요, 이건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로서 지금으로서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하다 보면
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전자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뭐 세팅 잘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에서는 뭐 ESP 전혀, 방금 정도의 급차선 변경에서는 전혀 ESP가 개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주는 차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LFA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뭐 센서가 더 늘어난다든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센서의 성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센서가 장착이 돼야만 그 LFA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차는 기존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 L카까지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HDA까지도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기존의 아반떼에 있던 그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그대로 적용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L카는 적용돼 있는데 이게 좀 유지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게 뭐 손 놓고 주행하기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게 차선 쪽으로 접근할 때마다 계속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경고를 띄우면서 차선 유지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네요. 아, 이게 설정에서 바꿔야 되십니다. 차로 이탈 방지 능동 보조. 아, 그렇죠.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놓으면, 그러네요. 아, 이게 설정이 있어서 그럴 것 같더라고. 지금 이제 차선을 지금은 잘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능동 보조가 빠져 있다 보니까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만,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면 튕겨주면서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계속 떴었는데, 지금은 차선을 따라서 주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LFA가 아닌 것 치고는 차선 유지를 생각보다 잘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차선을 유지해주는 실력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K7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이쪽으로 살짝 치우친 느낌이 있긴 있는데 많이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예. 차선 유지해주는 실력이 꽤 있네요. 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막 가격이 공개되고 바로 이제 시승을 하느라고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의견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 K3에는 아직까지 디젤이 없었는데 지금 아반떼에는 디젤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디젤의 그 출력은 똑같은데 토크만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법규에 맞추고 인증받는 과정에서 좀 약간 높게 설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비는 조금 떨어졌던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신형 아반떼 1.6 스마트 스트림을 시승을 했습니다. 파워트레인 변화는 뭐 충분히 기대했던 것처럼 지난번 K3 때 확인했던 것과 같이 크게 아쉬움 없고 부족함 없고, 그러면서 또 연비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 부분이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가장 큰 관심은 디자인이었는데, 디자인은 정말 많이 변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좀 여전히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점심 먹으면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담당자한테 디자인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디자이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상품 개발 담당한테 물어봤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 국내적으로는 디자인 변화에 대한 니즈가 크게 강하진 않았는데, 어쩌면 글로벌에서 그런 요구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다. 내지는 디자인 파트 쪽에서 디자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뭐냐면 새롭게 진영을 꾸린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이 모델이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사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모델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진짜 이 정도 디자인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내가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이런 디자인은 용납할 수 없어. 뭐 이런 좀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자이너 파트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현대차 디자인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그 어떤 과정 중에 이번에는 이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기존에 뭐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차에 굳이 페이스리프트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그런 내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디자인의 선호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많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뭐 선호에 따라서는 지금 실물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좀 어두워졌을 때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딱 켜지면 나름 상당히 공격적인 느낌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봤을 때 좀 쉽게 논란이 가라앉고 수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시승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송은 기자가 함께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송은 기자만 따로 진행하기도 하고 저 혼자 따로 진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진행하는 것은 또 여전히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그 영상 촬영과 또 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 이벤트를 막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러운 댓글들 잘 살펴보고 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더 많이 준비를 해볼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아반떼는 뭐 워낙 논란의 대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로 본인의 어떤 소감을 달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주 환영합니다. 적극적인 댓글 활동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